어머, 민수 얘가 내일 쉬는 날이라고 또? 아드님, 이제 잔소리 좀 안 하게 할 수 없을까? 에이 엄마, 아니 잔소리 이제 지겹지 않으세요? 저의 취미생활을 좀 존중해 주시라고요. 오케이 한 번만 더 조금만 더 힘내라고. 저기요 아드님, 게임하다가 손목 터널 증후군인가 뭔가 걸려서 고생하지 않으셨어요? 이제 슬슬 몸 생각하셔야죠. 아이 엄마, 발판은 20대라고요. 걱정하지 마시라니까요. 오케이 한 번 더. 왜 이러지? 아이 좀 부은 것 같기도 하고. 아이 손가락. 왜? 또 아파? 아이 괜찮았는데 손목이 좀 부은 것 같은데요. 아이 좀 저리기도 하고요. 어머, 얘 봐. 아, 그러게 내가 게임 작작하라고 했지. 언제부터 이런 증상이 나타나셨어요? 선생님, 게임을 제가 좀 오래 했거든요. 그랬더니 증상은 좀 어떠신데요? 우선 손목이 좀 시큰거리면서 저리고요. 찌릿찌릿 아파요. 손목을 꺾으면 통증이 더 심해져요. 이렇게요. 아이고, 검사를 해봐야 정확히 알겠지만 손목 건초염일 가능성이 있네요. 손목 건초염이에요? 오랫동안 게임을 즐기다가 손목 건초염에 걸린 20대 남성의 사연이었습니다. 오늘 활기찬 클리닉에서는 손목 건초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활력 넘치는 인생을 위해 활기찬 클리닉 함께 하시죠. 네, 오늘은 손목 건초염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김성덕 원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원장님, 손목 건초염 저는 처음 들어봤거든요. 저도요. 굉장히 또 생소한 질병인 것 같은데 어떤 질병인지 소개해 주시죠. 네, 이게 표현이 좀 생소할 수 있는데 네. 이 손목 건초염에서 건은 힘줄이랑 같은 뜻입니다. 네. 건조하다 할 때 그 건이 아니었군요. 네네네. 그래서 힘줄이라고 하는 거고 네. 힘줄이라고 하는 거는 근육을 뼈에 붙여주기 위한 이 하나의 섬유성 결합 조직 같은 건데요. 네. 사진에서 보이게 되면은 네. 하얀 색깔로 보이는 부분들이 네. 하얀 색깔로 여러 개 보이는데 네. 저게 다 손목의 힘줄입니다. 힘줄. 건이라고 하는 거고요. 네. 그 힘줄을 싸고 있는 파란 색깔 막이 있는데 이 부분을 건초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에 염증이 생기는 거를 건초염 이렇게 좀 어렵게 부르는 건데요. 힘줄에 염증이 생겼다고 생각하셔도 좋고요. 네. 손을 움직이거나 뭐 주먹을 쥐고 피고 하는 과정에서 손목의 힘줄들이 계속 움직이게 되면서 염증이 생기는 경우 이걸 이제 손목 건초염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어서 좀 질문을 드리자면 아까 그 사진 속에 있는 파란색 부분, 그럼 그 부분이 주로 원인이 되는 겁니까? 네네, 그 부분이 주로 원인이 되는 겁니다. 네. 그 부분이 주로 원인이 되는 거고 네. 이 힘줄 자체는 손목을 이렇게 펴는 부분이 있고 이렇게 네. 구부리는 부분이 두 가지가 크게 있어서 힘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거기 다 생길 수 있는데 네. 대표적으로는 이렇게 주먹을 쥘 때 네. 이렇게 굴곡한다고 하는데 이 굴곡근에 생기는 대표적인 염증이 이제 방아쇠 수지라고 해서 그런 네. 형태가 하나 있고요. 저희 네. 배워봤죠. 네네네네. 네. 그런 부분이 있고 오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이 엄지손가락에 힘줄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 오. 이걸 이제 득회르뱅이라고 하는 의사가 발견을 해서 득회르뱅병이라고 득회르뱅 건초염이라고 네네. 하는 건데요. 네. 그래서 오늘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 득회르뱅병입니다. 이게 생각보다 이 발병률이 높아서 네. 손목 건초염을 그냥 득회르뱅병 같이 좀 혼재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이 엄지 손가락에 뭔가 이상이 생길 것 같은데 어떤 증상으로 나타나나요? 증상 같은 경우는 일단 이 손목 힘줄의 구조를 좀 알면 증상이 좀 더 이해하기가 좋은데요. 네. 손목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렇게 6개의 구획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 사진에 보이는 게 첫 번째 구획입니다. 네. 거기에는 엄지손가락으로 가는 힘줄이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벌리는 힘줄이 하나가 있고 이렇게 위로 들어 올리는 힘줄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네. 가지 힘줄이 있어서 네. 이 두 가지 힘줄들이 이제 마찰을 계속 일으키면서 염증이 생기면 그거를 이제 손목 건초염, 득회르뱅 건초염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네. 따라서 화면에 보이는 빨간색 부위, 네. 저 힘줄과 힘줄을 싸고 있는 건초 자리에 염증이 생기니까 그 자리가 아프고 이 자리가 아프고
붓고 누르면 아프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생기고요. 당연히 엄지손가락을 움직일 때 통증이 심해지는 부분들, 뭐 심해지면 소리가 나기도 하고 네. 엄지손가락 움직임에 제한을 주기도 하고 이런 증상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질환이든 빨리 이제 발견해서 어쨌든 병원 가서 치료받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손목 건초염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떻게 진단을 하는지 진단 방법과 혹시 뭐 저희가 자가 진단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손목을 사용하면서 통증 자체가 여기 느껴지면 네. 힘줄에 대한 염증을 생각할 수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자가 진단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네. 뭐 이렇게 이쪽 손가락을 네. 이렇게 당기면서 네. 이렇게 새끼손가락 쪽으로 꺾게 되는 이게 아. 핀케스타인 테스트라고 하는데 네네. 이랬을 때 이제 여기 손목의 위 부분에 통증을 나타나게 되면 염증이 생긴 것 같다 생각할 수 있고요. 아, 네. 누군가가 이렇게 좀 도와줘야 되는 거군요. 요건 되게 이제 병원에서 조금 하게 되고 이제 자가로 할 때는 이렇게 엄지손가락을 손바닥에 붙인 다음에 네. 이렇게 주먹을 쥡니다. 네. 주먹을 쥐고 주먹을 쥔 상태에서 이렇게 새끼손가락 쪽으로 꺾으면 네. 그때 이제 이 자리에 통증이 나타나게 되면 오. 그때 이제 또 이것도 오. 스퀘르벤 건초에 네. 엄지손가락 힘줄 염증이 생겼는데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희수 씨 어때요? 좀 당겨보니까. 살짝 뭐 아픈 느낌은 나는데. 저도 통증이 조금 네, 뭐 나는데요. 어디나 이렇게 스트레칭을 하면 좀 네. 느껴질 수 있으니까 이게 네. 아프신 분들은 이렇게 하면은 엄청 아픕니다. 못합니다. 못할 정도로 못할 아프셔야. 네, 못할 정도로 많이 아파하십니다. 네. 대개는 이런 증상 그리고 또 진료실에서 이렇게 신체 검진 정도만 해도 이게 손목 힘줄에 염증이 생겼구나 알 수 있고요. 네. 대개 이제 엑스레이나 MRI, 뭐 초음파 이런 검사들, 부가적인 검사들로 뭐 어느 정도의 상태인지 혹시 다른 원인은 있지 않은지 네. 보게 되고 네. 대표적으로 초음파 검사들을 많이 하는데요. 네. 저 초음파 검사에서는 지금 하얀 색깔로 이렇게 실처럼 보이는 APL이라고 써 있는 자리가 힘줄이고 네. 화살표로 되어 있는 검정색 부분이 염증입니다. 그 힘줄 주변에 원래 저런 검정색이 보이면 안 되는데 염증이 생겨서 주변에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저런 경우에는 더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자가 진단하는 방법까지 알아봤는데 그럼 어서 빨리 이제 치료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통증이 생긴다면. 그럼 어떤 치료 방법이 있을까요? 치료는 일단 보존적 치료들을 먼저 하는데요. 네. 일단 사용을 많이 해서 힘줄에 마찰이 생겨서 염증이 생긴 거니까 일단 좀 휴식을 취합니다. 좀 쉬게 해주고 네. 또는 이렇게 엄지손가락을 못 움직이게 부목을 해주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소염제 등의 약물을 복용하고 네. 물리치료도 해보게 되고 병원에서는 체충격파 같은 치료들도 많이 해보게 됩니다. 네. 네. 부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손목보호대가 아니라 사진에 보이는 오. 것처럼 엄지손가락의 움직임을 잡는 보호대입니다. 그렇네요. 예, 저걸 하면 이제 엄지손가락이 못 움직이게 해주는 거라서 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염증이 좀 가라앉기를 기대하는 거고요. 네. 그런 부분에도 효과가 없다면 이제 스테로이드 주사를 좀 합니다. 바로 주사로 가군요. 네, 주사 치료가 이게 효과가 좋은 편인데요. 네. 초음파를 보면서 힘줄에 아까 초음파의 주변에 검정색 염증 생겼던 네, 그 네, 자리에 네. 약을 쏘면 염증이 좀 가라앉습니다. 네. 효과는 좋은데 스테로이드 주사니까 이제 가급적 많이 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렇죠. 했을 때 여기 손목에 이제 피부가 얇다 보니까 이 피부가 변색, 좀 하얗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좀 약간 미용적으로 신경 쓰시는 분들은 조금 많이 좀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뭐 수술까지는 안 가도 되는 그런 질환입니까? 필요한 경우에 수술도 합니다. 뭐 통증이 6개월 이상 지속되거나 아니면 뭐 치료했는데 또 아프거나 네네. 뭐 엄지손가락의 움직임에 제한을 준 정도가 되면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열어줍니다. 힘줄이 지나갈 수 있는 공간이 이제 꽉 조여져서 염증이 생겨서 꽉 조여져서 통증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네네. 이렇게 열어주게 됩니다. 사진이 좀 커서 그런데 실제로 수술에 대한 그 부위는 좀 작습니다. 절개 범위는 작기 때문에 네네. 수술적인 치료들도 많이 진행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갑자기 통증이 뭐 의심되거나 혹은 심해지면 저희가 약간 응급 처방 같이 뭐랄까요? 그 당장 집에서 통증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까? 일단 많이 사용해서 생기는 거니까 네. 조금 쉬어줘야 되겠고요. 네. 뭐 따뜻한 물 같은데 이렇게 손을 담그는 이렇게 뭐 온찜질 같은 느낌으로 따뜻한 물에 손을 담그는 것도 괜찮겠고. 얼음찜질은 하면 안 됩니까? 통증이 너무 심해서 염증이 생겼을 때는 네. 얼음찜질을 하면 효과가 괜찮은데요. 네.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얼음찜질은 이제 초기에 초기만. 대개는 이게 좀 다쳐서 확 다쳤을 때, 확 손목이 꺾이거나 확 다쳤을 네, 때 네. 약간 스포츠 손상 같이 손상이 됐을 때 좀 네. 많이 하고요. 네. 그렇지 않을 때는 약간 온찜질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럴 것 같고
집에 있는 소염 진통제, 약물 같은 거 복용해봐도 좋고 네. 파스 같은 거 붙여도 좋고요. 다만 이제 통증이 한 일주일 이상 지속된다고 하면 병원에 내원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 그렇죠. 병원 가야죠. 네. 아, 그런데 이렇게 손목 같은 경우에는 뭐 눈에 보이는 외상도 아니고 해서 그냥 뭐 바쁘니까 좀 방치해 두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맞아요.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 안 하고 방치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뭐 힘줄이기 때문에 힘줄 염증이 생긴 거기 때문에 방치하게 됐을 때 혹시라도 뭐 어깨나 이런 데처럼 힘줄이 뭐 찢어지거나 문제가 생기는 네. 그런 것들 걱정할 수도 있는데 네. 뭐 엄지손가락 힘줄에서는 되게 뭐 힘줄이 찢어지거나 큰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아픈 기간이 오래되다 보면 네. 이게 급성 통증이 아니라 이제 만성 통증으로 바뀌게 되면 잘 낫지 않는 부분이 생길 수 있고 네. 통증이 계속되면 이제 삶의 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지게 그렇죠. 되고 네. 이런 부분이 생길 수 있어서 적극적으로 적절한 치료를 하시는 게 좋고 네. 이 적절한 치료를 얼른 하셔야 시기가 적절해야 네. 뭐 물리치료하고 약 먹고 해결될 부분들을 뭐 그때가 안 오면 이제 주사를 맞아야지 좀 염증이 해결된다든지 이런 네네. 부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시기적인 부분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미리미리 저희가 일상에서 예방을 해놓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좀 할 수 있는 뭐 스트레칭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면 뭐가 있겠습니까? 아까 사진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여기에는 네. 엄지손가락을 벌리는 애도 있고 이렇게 꺾는 애도 있기 때문에 네네. 일단 손목을 꺾은 상태에서 활동을 하면 이게 염증이 잘 옵니다. 공간이 꺾은 상태에서 움직이게 되면. 그러니까 네네. 핸드폰을 하더라도 이렇게 반듯하게 봐야지 이렇게 꺾어서 이렇게 움직이면 잘 온다는 거죠. 휴대폰 하는 다 그렇게 자세인데.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게 핸드폰 많이 하시는 분들도 게임 많이 하시는 분들도 이게 자주 나타납니다. 네네. 그래서 일단 좀 꺾지 않고 사용하는 거 네. 다르게 사용하는 게 일단 좀 중요하겠고 스트레칭 같은 경우는 아까 테스트했던 거랑 똑같이 이 엄지손가락 안에 넣고 이렇게 좀 말아 잡아서 쭉 당기는 거. 쭉 당겨서 한 30초 정도 당겨주고 이런 걸 반복적으로 하는 게 스트레칭이 됩니다. 네. 다만 이렇게 했는데 이제 너무 아프다. 그러면 이제 스트레칭이 아니기 때문에 네네. 치료를 하시는 게 좋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운동 같은 부분이라고 하면 이 엄지손가락의 근력을 강화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대립 운동이라고 하는데 서로 이렇게 엄지손가락이랑 새끼손가락이랑 꽉 이렇게 누르게 되면 이게 이제 엄지손가락 힘이 좀 들어가는데 이렇게 이렇게 한 5초 꾹 누르고 있고 떼고 또 5초 꾹 누르고 있고 떼고 저는 이런 부분 살면서 운동들. 이 동작 처음 해봐요. 저도요. 네. 아 이렇게 이게 마비가 엄지손가락 마비가 있는 분들은 네. 여기에 이제 힘이 빠져서 뭐 같은 걸 이렇게 쥐어줘서 잡고 있으세요 그러면 이게 놓칩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이런 네, 그래서 이렇게 네. 엄지손가락에 근육 운동들이 있습니다. 네. 네. 꼭 기억해 놔야겠네요. 네, 잘 배워봤습니다. 아, 원장님 이제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남겨주시죠. 최근에 PC 사용도 많고 스마트폰 사용도 많고 사용을 하면서 이렇게 손목을 꺾고 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 득회르벤 건초염이라고 하는 엄지손가락 힘줄 염증이 잘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통증이 생기지 않게 손목이 좀 꺾이지 않는 자세들을 평소에 잘 취해 주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네. 통증이 생기면 적절한 시기에 내원을 하시면 뭐 비교적 잘 치료되는 질환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손목 건초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고요. 도움 말씀 주신 김성덕 원장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